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유치 해석을 위해서는 1.0 데드로드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물음표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유치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예를 들어서 이런 단자유도가 있다 라고 하면 질량이 있고 강성이 있고, 그러면 이 단자유도는 자유도가 몇 개예요? 단자유도니까 하나죠. 이 변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된다. 그랬을 때 이 단자유도의 고유치는 뭐 이런 거죠. 오메가에는 루트 n분의 k여서 t는 2파이 루트 k분의 m, 이런 식으로 해서 주기, 무슨 주기라 그래요? 고유 주기, 영어로는 natural period 라고 하죠. 그러면 이 단자유도의 고유치는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즉 이거를 약간 이런 식인 거죠. 사인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왕복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이 단자유도의 고유치가 된다. 그래서 고유 주기가 있다. 그죠? 어차피 변형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형태니까, 자유도가 하나니까. 다자유도로 가면 어떻게 되죠? 다자유도로 가면 이렇게 이렇게 점점점해서 되니까, 우리가 다자유도에 대한 고유치를 구한다 라고 하면 자유도가 이렇게 여러 개죠. 점점점점점해서 여기 1로 보면 하나, 두 개 점점점 있으면 이런 고유치를 구한다 라고 하면 고유치에 대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고요. 이 식을 풀면 뭐가 나온다고요? 바로 고유치가 나오는데, 이런 다자유도는 뭐가 포함되냐면 여기 요거 있죠. 이게 바로 변형 형상을 의미하는 파이 n이라고 할까요? 파이 n이 있고, 여기가 바로 각각 강성행렬, 질량행렬 있어서 이 매트릭스 형태 여러 개라는 거죠. 즉 이 고유치 문제를 풀면 단자유도와는 다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이렇게 3개가 있다, 자유도가 3개가 있었다 라고 하면 이렇게 1차 모드로 왔다 갔다 하는 T1이 있고, 그리고 변형 형상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똑같이 그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 T2가 되고 점점점에서 T3가 또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자유도가 되면 어떻게 변형하는지, 뭐가 고유치가 어떻게 변형하는지랑, 그렇게 변형할 때 왔다 갔다 왕복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그거에 해당하는 주기가 있겠죠. 그래서 각 차수, 예를 들어 1차 모드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고유 벡터와 고유 주기가 있는데, 고유 주기는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냐, 고유 벡터는 어떠한 형상으로 움직이느냐 라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뭐를 할 때? 고유치 해석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응답 스펙트럼을 해석을 한다는 건 뭐죠? 조금 더 나아가서 응답 스펙트럼 이런 거에서 스펙트럼 있고, 여기에 잠깐 지우기 싫지만 잠깐 지워버리고, 응답 스펙트럼 해석, 결국 스펙트럼을 해석해서 구조물의 지진 하중을 구해보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얘가 건물이 똑같이 이 자유도가 3개인 게 있을 때 결국은 어떻게
이 자유도 3개짜리에 지진이 확 왔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이렇게 변형하려고 하는 게 있고 플러스 이렇게 변형도 하려고 하고 이렇게 변형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조합으로, 즉 1차, 2차, 3차. 근데 고유치 해석은 뭐라 그랬죠? 다자유도는 이렇게 변형, 이렇게 변형, 이렇게 변형. 그래서 이거를 3개를 조합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주기에 대한 걸 싹 해서 여기에 대한 뭐가 있냐면 T1이 있죠? 그럼 여기서 가속도 A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1차 모드로 질량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냐? 예를 들어 M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A1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조합된다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지진 응답을 구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묻는 거 뭐예요? 고유치 해석을 위해서는 1.0D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라는 주제인데, 응답 스펙트럼 해석하려면 결국 첫 번째 무슨 해석이 수반돼야 돼요? 결국 응답 스펙트럼 해석을 한다는 건 이 건물을 해석할 때 각각에 대한 고유치를 기반으로 어떻게 1차 모드 변형 형상대로 얼마만큼 변형하려는지, 2차 모드 변형 형상대로 얼마만큼 변형하려는지를 기반으로 해서, 즉 아이겐 밸류를 기반으로 해서 이 아이겐 밸류를 기반으로 어떻게 해요? 스펙트럼과 엮는다. 즉 아이겐 밸류는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 속성에 기반해서 지진 응답이 나오는데 얼마만큼의 최대 변이가 나올지를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에서 유사 가속도를 찾는다. 어떻게? 이렇게 1차 모드, 2차 모드, 3차 모드 이런 식으로 찾는다고요. 이런 식으로 찾아서 조합을 해버린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과연 늘 항상 해석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뭐라고요? 이게 1.0D를 적용을 하던데, 그죠? 우리가 응답 스펙트럼 해석하면 고유치 해석이 필요해요. 이거 명백합니다. 오늘 전달하고 싶은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게 내가 응답 스펙트럼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한다는 건 전제가 뭐예요? 이 구조물에, 고층 구조물이 어떻게 변형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고유 속성이 있어야 누구랑 조합된다고요? 스펙트럼하고 조합된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사실 제목과 달리 전달하고자 하는 건 2가지가 있는 거죠. 응답 스펙트럼 해석은 반드시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고유치 해석이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스펙트럼 최대 변이를 그려놓고 응답 스펙트럼 해석하려면 고유치가 있어야 각각의 고유치대로 질량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어떻게 변형하려고 하는지가 조합돼서 최종 응답이 나온다라는 게 하나 있고, 2번째로 오늘의 제목이었던, 그러면 고유치 해석을 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질량에 대한 정보가 있고, 다자유도로 가면 이게 행렬이 되죠. 매트릭스가 되는 건데 강성이 있다고요. 단자유도에서는 이게 스칼라, 즉 하나인데 다자유도로 가면 결국 이 녀석들이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질량과 강성이 있어서 아까 다시 한번 써보면, 다자유도로 고유치를 쓰면 얘를 결국 이 녀석 고유치 문제, 이거를 풀 수 있으면 이 각각 매트릭스, 벡터 되는 겁니다. 이거를 풀 수 있으면 결국 누굴 알아낼 수 있어요? 아이겐밸류에 대한, 다자유도에 대한 고유치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1.0D? 이거 왜 해석 안 들어가서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고요. 그죠? 뭐라고요? 나 하중 안 넣었는데? 나 하중 안 넣었는데?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되면 이 고유치 해석 응답 스펙트럼 할 때 안 된다, 나 틀렸다, 하중 안 넣었기 때문에 안 돌 거다, 해석이 안 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라고요. 그죠? 오늘 제가 두 번째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고유치 해석은 뭐를 기반으로 해요? 건물이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는 건 건물이 가지고 있는 강성과 뭐요? 질량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죠. 강성과 질량을 기반으로 한다. 그죠? 그런데 1.0D는 뭐예요? 하중이라고요. 하중. 그죠? 하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외부에서 가해지는 하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은 뭐가 중요해요? 고유치는 뭐예요? 이 구조물이 지우고 어떤 성질? 스스로 움직이려는 성질이라고요.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그러면 이상하던데 1.0D 이런 거 너야 너 나야 해석이 뭔가 제대로 나오던데. 그죠? 정확히 아셔야 된다고.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우리가 절대 해석 툴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고요. 로드 투 매스 이런 기능 때문에 그렇다고요. 로드 투 매스 뭐예요? 하중을 어떻게 바꾼다? 질량으로 바꾼다. 질량으로 바꾼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 고유치에 해당되는 질량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뭐예요? 1.0D를 쓴다고요. 간혹 만약에 이 건물이 실제로 사용하 중 라이브로드에 어느 정도 점유가 많이 돼 있다라면 뭐 이런 식으로 라이브로드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는데 뭐에? 질량에.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얘가 일단은 간단하게 그냥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 고정하중이 뭐로 치환된다고요? 매스로 치환된다. 이거를 내가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면 사실상 이 하중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고요. 뭐에? 고유치 해석에. 고유치 해석에 내가 하중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는 질량이 필요한데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뭘 가능하게 한다? 로드 투 매스 기능이 있어서 내가 그냥 하중을 1.0D로 넣어 놓으면 얘를 그냥 바로 질량으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을 뿐이다. 뭐라고요? 기능이 있을 뿐이고 실제적으로 내가 고유치 해석을 할 때 하중 안 넣었는데 라는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정확히는 내가 질량을 넣을 건데 내가 하중을 질량으로 치환시키는 기능을 쓸 거야 라는 거. 만약 해석 프로그램이 그런 기능이 없다. 뭐 로드 투 매스 이런 게 없다. 내가 그냥 고유치에서 이 건물 주기가 얼마지? 각 모드의 변형 영상은 어떻게 되지? 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뭐만 알면 돼요? 강성과 플러스 그냥 매스 질량만 있으면 이론적으로 무리 없이 고유치가 나온다. 즉 하중 어떻다고요? 하중 없어도 된다. 즉 로드 투 매스 이런 기능 없으면 이거 필요해요 안 해요? 고유치 해석에? 안 필요하다고요. 그죠? 물론 이제 응답 스펙트럼에서 지진하중 구하고 여기다가 하중 조합할 때 플러스 데드로드를 하중 조합을 하고 싶어. 이럴 땐 필요하죠. 그죠? 1.0D를 내가 추가적으로 지진하중에다가 플러스해서 뭔가 하고 싶어 하중 조합을 이럴 땐 필요한데 고유치 해석할 때 필요하다고요? 안 하다고요? 안 하다고요. 그죠? 두 번째는 첫 번째. 자, 이제 정리입니다. 첫 번째 오늘 뭐예요? 응답 스펙트럼 해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스펙트럼과 엮이는 각각 모드에 대한 고유치를 알아야 돼서 뭘 알아야 된다? 고유치 해석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 하나. 두 번째,
고유치 해석을 한다는 건 결국 강성과 질량 이 두 가지에 대한 정보를 알면 내가 이 구조물의 고유치를 구할 수 있다. 즉 우리는 뭐가 필요 없다? 하중이 필요한 게 아니다. 만약 하중이 필요하다면 1.0D가 필요하다면 이거는 뭘 위함이다? 해석 프로그램의 로드 투 매스 기능을 이용하기 위함이다. 즉 로드를 뭐로 바꾸기 위함? 매스로 쉽게 바꾸기 위함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즉 하중을 가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를 반드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하나의 프로그램만 쓰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순서대로 있으니까 뭐 해석하고 고유치 해석하고 응답 스펙트럼 하고 해서 그냥 매뉴얼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응답 스펙트럼 해석할 때 이게 프로그램에 관계없이 이거 고유치 해석 전제돼야 되는데 를 알고, 내가 고유치를 구하려고 할 때 나는 매스를 구할 건데 직접 넣을 건지 프로그램에 이런 편한 기능이 있어?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하중으로 넣어놓고, 하중 넣는 거 쉬우니까 넣고 매스로 바꿔주는 기능을 써야지. 또는 이거 데드로드 뿐만 아니라 라이브로드도 조금 태워줘서 질량에 고려해서 고유치를 잡아주는 게 좋겠다 등등을 내가 엔지니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죠? 오늘의 질문, 고유치 해석을 위해서는 1.0D를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가? 정답은 뭐예요? 아니다. 이게 절대 하중을 그냥 입력해야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정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